매일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아마도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고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만성적인 상태이고 대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음에 신장 질환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저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실제 이야기는 초기 신장 질환의 99%가 실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신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와 신장 질환의 다양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유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감염에 걸릴 수도 있고 신장에 자가 면역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이나 신장암과 같은 것들이 있고 신장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거의 모든 신장 질환 사례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싶습니다. 선 위쪽에는 유전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천적인 기형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 아래의 모든 것은 당신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무작위이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통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척도를 보면 흰색은 그것이 다소 드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척도의 아래쪽인 빨간색은 그것이 대다수의 사례를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을수록 당신이 가진 통제권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두 가지가 초기 신장 질환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1단계는 여과율, 즉 크레아티닌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 사구체 여과율 IGFR 이 분당 90ml 이상일 때이며 그것이 최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유지해야 할 수치입니다. 이 단계는 90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60 이상인 경우입니다. 3단계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3A 단계는 60에서 45 사이일 때입니다. 3B 단계는 45에서 30 사이일 때입니다. 4단계는 30 미만이지만 15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단순히 신장 질환이나 신장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부전으로 간주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분당 15ml 미만일 때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가 얼마나 내에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기 위해 그 색상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들이 신호를 보내며 이봐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혈액 검사상의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1단계는 최적이므로 플래그가 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습거나 혹은 전혀 우습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정말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지만 혈액 검사에서 플래그가 뜨지 않습니다. 60 미만이 되어야 비로소 혈액 검사에서 플래그가 뜹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90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당신은 59 이하가 될 때까지 플래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두 플래그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묘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최적의 수준을 1단계 신장 질환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매우 이상한 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는 다음 단계에 도달했을 때 왜 여전히 플래그가 뜨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신장 질환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겨우 인지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3A 단계 이상이 아니라면 신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기 신장 질환에 대해 말할 때는 처음 3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2 또는 3A 단계라면 제 의견으로는 여전히 초기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되돌릴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표준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단계의 경우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단계에서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ml에서 60ml까지 내려가는 데는 긴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했다면 할 수 있었던 예방 조치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3A 단계가 되면 그들은 몇 가지 약물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혈압약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는 고혈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메트포르민을, 완전히 진행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동반되는 질환들, 즉 함께 나타나는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3B 단계와 4단계에서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러한 대사 질환들에 대해서만 계속 작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당신을 더 염증 상태로 만들고 더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되면 이제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투석이나 이식뿐입니다. 그리고 매일 5만 건의 신장 질환 사례가 진단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 회색 영역입니다. 다만 1단계와 2단계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받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3A 단계이거나 아마도 일부는 3B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4단계와 5단계가 될 때쯤이면 이미 너무 아파서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체적인 증상이 나타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는 3A 단계일 것이며 5만 명에는 1단계와 2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CKD, 만성신장질환,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이라고 부를까요? 그들은 이미 이름 속에 그것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며 좋아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부분은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 1단계일 때도 여전히 1단계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노릇이죠. 즉, 질환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로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첫날부터 만성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신부전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만성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전체적인 사후치료 중심의 의료 모델이 증상치료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정말로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진짜 근본 원인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전, 감염, 자가 면역이 있다는 점을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원인들보다 더 드뭅니다. 하지만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이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내리는 생활 방식의 선택이 여전히 그 신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감염이나 암, 자가 면역 상황이 있더라도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볼수록 생활 방식이 이미 좋거나 나중에라도 좋아진다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암에 걸릴 확률도 낮아질 것입니다. 비록 그런 병에 걸리더라도 당신이 스스로를 돌본다면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그것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높은 인슐린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연히 높은 혈당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몸의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혈당,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고혈압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종종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신장의 작은 세뇨관이 치유되려고 할 때 염증과 흉터를 유발하는 물리적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반복적인 손상이 있을 때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근본 원인은 정크푸드입니다. 잘못된 식단과 잘못된 생활 방식입니다. 우선 분명히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혈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신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몸속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특히 나트륨과 칼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 즉 지구상에서 자란 그대로의 진짜 음식을 먹는다면 자연 상태에서는 칼륨이 항상 나트륨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과 다른 미량 미네랄, 칼슘 등을 함께 함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나트륨이 칼륨이나 다른 어떤 미네랄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수치가 매우 높아질 것인데 그 자체로는 독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문제는 영양소가 고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많은 것이 나트륨뿐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미량 미네랄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등 많은 식품 첨가물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인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상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트륨 그 자체가 전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해질의 균형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정말로 제한해야 하는 유일한 때는 3B단계 이상의 신부전 단계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섭취하는 무엇도 제대로 처리되고 역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신부전의 세 번째 근본 원인은 만성 탈수입니다. 체액을 희석할 충분한 물이 없는 만성 탈수 상태라면 독소와 노폐물이 농축될 것입니다. 이는 신장이 처리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신장 결석의 가능성과 스트레스를 더하게 됩니다. 탈수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분 보충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이나 전해질 없이 맹물만 마시면 몸속의 전해질이 희석되어 점점 더 결핍 상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전해질을 재활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즘 전해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대부분은 스포츠계의 이야기지만 신장 건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95%가 그저 식탁용 소금인 한심한 수준의 전해질 제품도 많습니다. 저는 시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전해질 제품을 만들었으며 그 이름은 울라이트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수치와 가격을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전의 네 번째로 큰 근본 원인은 약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탕처럼 너무 자주 복용합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s 에피에진 갖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신장은 신체를 위해 혈액을 요구하지만 그 혈류의 일부는 신장 자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장 혈류를 낮추는 것은 파괴적인 일입니다.
또한 제산제인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 D에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신장 조직에 염증과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여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항생제 중 일부는 신장 조직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어 세뇨관과 여과 기작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시킵니다.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또 다른 경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초기에 피한다면 대다수의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초기 단계라면 되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혈당과 인슐린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연식품을 먹고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낮게 유지하십시오. 혈압이 높다면 반드시 낮추되 약물보다는 미네랄 보충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호흡 운동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당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하게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물과 함께 균형 잡힌 전해질을 섭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드시고 환경 속의 독소를 줄이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 복용을 삼가십시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신장 건강과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계의 접근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건강의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번에 중요한 통찰력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